저희가 여기 있는 곳은 이제 오늘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을 걷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있는 곳은 용산기지는 21개의 문이 있어요. 21개의 21개의 문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저기 보이시면은 사람들 들어가는 데 보면 13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13이거든요. 여기는 차량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여기 이제 거기 있는데 21개 게이트 중에서 여기랑 두 곳만 저기 보면은 비지트 게이트라고 써져 있어요. 방문객이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예요. 그래서 미군기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미군기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리로 나오면은 여기 이제 차를 주차하고 여기서 이제 그 수속을 밟은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게이트가 이제 여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용산 미군기지는 지금 사실은 반환 과정에 있습니다. 반환 과정에 있고, 그거는 이제 가서 좀 설명드릴 건데, 반환 과정에 있는데, 아직 반환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나마 문이 열려 있는 곳이에요. 미군기지 중에서 아까 21개 게이트 중에서 반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은 문이 닫혀 있어요. 가다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곳이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기가 아침에 이제 뛴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안에 헬기장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제일 나중에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나무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게 제일 가깝긴 한데, 여기 보통 헬기가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의 기상현상 때문인지, 미군들의 일정이 어떤 변경이 있었 때문인지, 지금은 안 뜨는데, 혹시 우리가 가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을 때 또 뜰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가깝기 때문에 헬기 뜨는 소리가 딱 나거든요. 그때 이제 헬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사실 미군기지가 엄청 큰데 그 중에 아주 일부인 1코스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다가 그 다음에 용산가족공원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지금 이곳이 반환되면 조성될 곳이 이제 용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 용산공원을 미리 약간 볼 수 있는 개방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1코스로 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환경조사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저런 옷을 입으신 분들이 미군기지 안에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환경조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런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일정 이제 검사하든지 들어가고 있어요. 용산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여기도 다 이제 용산공원으로 편입되거든요. 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약간 이야기를 이것은 안개가 껴서 오늘 엄청 잘 보이는 곳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도봉구부터 해가지고 강남구까지 있는 이렇게 서울 지도인데, 이 서울 지도에서 용산구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울의 가장 중심 이렇게 용산구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용산원부터 해가지고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 용산인데, 이 용산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겠습니까? 이거예요. 여기가 용산 미군기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서울의 가장 중심에 용산이 있고, 용산의 가장 중심에, 사실 용산은 많이 이제 높은 데 많단 말이에요. 남산, 해방촌 막 이렇게. 근데 가장 평지에 가장 중심 땅이 이렇게 미군기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높은 담벼락으로 우리가 오는 길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을 못 보았던 건데, 여하튼 용산 땅의 가장 중심에 지금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전에 여기 이촌역에서 이렇게 걸어온 거죠. 네. 이고
여기 안에 이제 용산 가족공원을 끼고 이렇게 서빙고까지 1차적으로 그럴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제 녹사평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태원 부근당이 있는데 그럼 여기를 보이는데 용산기지는 이렇게 넓은 땅인데 다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곳이 제일 잘 보이는데 용산은 이 위를 메인 포스트라고 부르고 아래를 사우스 포스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이태원로가 있는 거죠. 녹사평 그 삼각지에서 녹사평 길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개를 딱 갈라놓거든요. 이게 삼각지에서 녹사평 여기 우리가 나중에 요 길을 걸을 겁니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 사우스 포스트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유일하게 이곳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곳 자체가 사실은 미군 기지 땅이었거든요. 이게 반환되어 가지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잠깐 올 때는 이렇게 보면 탁 놀래요. 약간 지금은 요 앞이 사실 요 앞에 막 땅 파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약간 흉측해 보이는데 여기는 반환된 부지예요. 지금요. 반환이 됐기 때문에 아마 환경조사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땅이 파져 있는 건데 사실 여기를 그냥 봤을 때 사람들이 보면은 요 잔디밭에서 막 여기는 야구도 하고 여기는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막 이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 땅이지만 이색적이고 남의 땅인 것 같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저렇게 넓은 땅에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가 다 학교예요. 네. 학교 뒤에 유치원 같이 막 놀이터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죠? 그렇네요. 여기가 다 학교고 또 뭐 오른쪽 편에는 소방서고 여기가 하나의 그러니까 어쨌든 사원이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여기 사우스 포스트라는 이 곳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메인 포스트에는 이제 또 지휘부들이 있고 거기는 이제 한미연합사도 있고 군사령부도 있고 막 이런 거라면 이곳은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고 여기 저기 보면은 이제 아파트처럼으로 주택도 있잖아요. 네. 저런 데가 이제 장교들이 있는 뭐 어쨌든 주요한 집이고 물론 가다 보면은 그냥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데도 이제 안에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생활하는 곳이고 여기에 이제 나무숲 때문에 안 보이는데 왼쪽 편에는 이제 병원도 있어요. 111 후송병원이라는 병원도 있고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 나무숲 때문에 또 안 보이는 그곳에는 큰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어마어마한 큰 운동장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군기지 곳곳에 있는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뭐 자녀나 막 이런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뭐 야구 대회라든지 축구 대회라든지 막 이런 큰 대회들도 여기서 이제 많이 열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막 헬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막 그랬던 거였는데 여기 막 이게 조명등 있잖아요. 조명등 이쪽 편 말고 저쪽 편하고 이렇게 이쪽과 저쪽 사이에 그 사이에 요 나무 그 뒤쪽이 사실은 거기가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벽돌 건물 저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미군 기지 안에 가장 웅장한 건물이에요. 저기가 드래곤힐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저기에 가서 스테이크 먹어봤냐 막 이런 거가 뭔가 자기 위치가 좀 높은 것처럼 자랑했던 또 이런 곳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기가 사성 호텔이에요. 이게 미군과 미군의 가족 또는 미군의 어떤 주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 예전 같으면 이제 뭐 미국에서 국무부 장관이 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산 공군기지로 와. 오산 공군기지에서 헬기를 타고 여기 용산기지로 와요. 그러면 숙소로는 여기를 하고 뭐 청와대를 가서 만난다든지 어디 가서 만난다든지 약간 이렇게도 또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기지가 반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저게 반환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군이 쓰고 그 호텔은 우리나라 제향군인회처럼 미군들이 이제 끝나고 간 그 퇴역 군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조직에서 저걸 만들었더라고요. 미군이 많이 떠났거든요. 사실은 형태로 다 이전이 많이 됐고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건 있지만 그래도 70% 이 정도는 사실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이전을 했다고 해요. 여기 학교들 다 비어있거든요. 다 학교도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드래곤힐 호텔과 그 다음에 저기 가생에 있는 게 국방부 건물이 있잖아요. 이걸 또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입구 방어부지라는 부지를 더 줘요. 그러니까 이걸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가 길이 뚫려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사실은
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메인 포스트, 사우스 포스트 연결시키는 길을 또 어떻게 할 건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호텔이 그냥 남게 되면 이 공원을 딱 봤을 때 공원의 정중앙에 있게 되는데 그럼 마치 공원의 상징물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원래 공원의 의미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래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용산이라는 곳은 원래는 여기가 경기도더라고요. 이게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양 아니에요. 한양이 아니더라고요. 한양 바깥에 있는 데인 거야. 그리고 여기 한강이 있으니까 한강을 통해서 물류를 한양으로 수송하는 어떤 그 중간 물류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객주집도 있고 막 어쨌든 한양을 들어가기 위한 어떤 준비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런 곳이 이제 있었던 곳인데 그래서 여기 마을이 뭐 어디에 있었나 지금은 이제 엄청 집이 많으니까 다 마을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남산이 안 보이는데 남산이랑 이렇게 약간 언덕배기로 여기 초록색 있는 데를 이 둥지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덕 이게 구렁지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였대요. 그런데 이게 둔지산 요 근처가 이제 이게 둔짐이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군들 우리가 여기가 이제 미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일본 군대가 사실은 있었던 거거든요. 일본 군대가 있을 때 이곳을 이제 강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있는 둔짐이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서 갔던 곳이 보광동이에요. 그 보광동.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보광동 집들이 사실 막 이렇게 좀 좋진 않아요. 그 보광동이 지금도 이제 재개발 때문에 막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 집들은 기둥들이 낮았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이렇게 강제 이주를 하다 보니까 그 기둥을 잘라서 이렇게 갔는가 봐요. 여기 있던 집을. 그래서 그랬던 곳이 또 보광동이었다고 합니다. 용산 땅은 그게 1904년부터 시작되거든요. 러일 전쟁 때부터 시작되는데 차츰차츰 늘려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거의 119만 평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에 연명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일본군 사령부가 사실 111 후성병원이 있는데 저쪽 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 안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포스트, 사우스 포스트, 지금 알고 있는 국방부 땅까지도 싹 다 그리고 전쟁 기념관 막 이런 데까지 다 사실은 일본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이 111 후성병원이라는 그 병원에서 탄저균 문제가 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실험을 했던 곳이 저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서명에는 노란색 약간 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채져 있잖아요. 네. 느끼지죠? 여기 아주 일부가 반환된 거예요. 지금 아주 일부가. 이게 이제 2019년 12월 11일부터 이제 반환 협상이 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사람들이 들어갔고 환경조사를 했어요. 근데 환경조사가 어디에 하는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국정감사하고 막 이럴 때 이제 밝혀졌던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이게 스포츠 필드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를 스포츠 필드. 여기 원래 골프 연습장이에요. 저기에 사람들 써서 골프 연습을 했던 곳이거든요. 이 땅이요. 이 골프 연습장이랑 야구장 이런 데까지 이제 쭉 여기가 반환이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반환. 박물관이니까. 특히 한강 이쪽에서는 그때 대홍수가 났던 곳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막. 지금 요가 수업하고 있구나. 네. 필라테스 지나는 거는 근데 요가 매트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아. 이게 이제 골프장 할만하죠. 이렇게 저기 가면 더 이제 쭉 뻗어져 있거든요. 잔디밭으로. 그리고 더 언덕 넘어가면 또 막 엄청 하여튼 TV에서 보는 골프장 같은 느낌이 나와요. 이게 한 채 이렇게 되니까 엄청 넓은 거죠. 한 110채 이 정도의 집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넓은 땅이.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미대사관이 만들어지면은 그쪽으로 가면 사실 너무 넓은 땅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미대사관 땅을 줄여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미대사관 직원 숙소를 떼려고 해요. 그래서 빼는 시설을 엄청 좋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사격으로 만든 이유가 어쨌든 그 광화문이랑 과천까지 종합건설까지 이게 원활하게 빨리 가게 하기 위한 건데 만들었는데 이 대교가 이렇게 끼워져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골프 예술장이라 일부 볼 수 있는 이런 곳을 이제 지금 국토부가 만들어놨어요. 이게 개방을 해놓은 곳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미군 장교 숙소였는데 보면은 다 건물마다 여기는 LH라고 써져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미 대사관 직원 숙소하고는 완전 달라요. 거기는 약간 기와집으로 해갖고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했잖아요. 여기는 근데 그냥 LH 작은 빌라 같이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곳이 원래는 우리 땅이더라고. 이게 우리 땅이에요. 대한주택공사가 지어가지고 미측에 임대를 해줬더라고. 임대를 35년간 임대 운영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미측이 떠나면서 이곳은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그래서 아까 우리 이촌역 2번 출구에서 이렇게 해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갖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라봤던 게 아까 사우스코스트를 바라봤다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용산가족공원을 거쳐서 저희도 이렇게 현 위치인 서빙고 앞에 있는 이곳을 용산공원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적혀있던 LH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지어갖고 임대를 해준 것이 반대더라고요. 35년간 한 걸 이제 반납한 거예요. 2019년에 반납했더라고. 35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다육에다가 꽉 막는 데 있잖아요. 고기 기차창. 네, 기차창. 문서들 막 이렇게 사진 찍는 과정에서 이런 걸 갖다 사진. 그래서 약간 미국에서 하여튼 이 자료들을 발견해 온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삼각지 아니에요? 삼각지고 아, 이제 그러네요. 예, 요 기업들도 이제 막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갈등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뭘 진짜라고 막 1945년. 를 나무로 지어요. 합판이랑 그런 거. 여기 와 있네요. 끝에 와 있네. 이게 뭐예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시기의 건물이 많은 거고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이제 용산 가족공원에서 옆에서 보면 이게 미 대사관 직원 숙소로 써져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렇게요. 7만 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기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가 뒤에 봤을 때 펜스 쳐져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는 반환이 된 거예요. 여기 골프 연습장까지. 네. 여기가 이제 지금 반환이 된 거고, 요 뒤에 가면 반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반환이 확정이 완전히 된 거고, 지금 아까 조사하고 있다 했잖아요. 조사한 거 내년까지 반환이 되는 거, 그것도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4분의 1. 미군기 전체의 4분의 1이니까 아마 여기 사우스포스트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러면 또 이제 내년까지는 반환이 되는 거죠. 요거는 약간 최종적이에요, 나중에. 실제 지어지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사,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건데, 저기 한미연합 사령부 보이시죠? 있는 거예요. 아직 여기 이전되지 않았거든요. 여기 근데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이제 결정이 내리셨고, 거기서 이제 다 지어지면은, 이게 이전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사실 여기도 반환 확정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미국 이곳이 이제 반환이 지금 이제 있는데, 정화를 언제 할지는 돌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용산 기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크게 그래도 언론에 나오는 환경오염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고 가려고 여기 멈춘 거예요. 이곳이 바로 지하수에 흐르고 있는 기름들을 모으는 집수정이라는 곳이에요. 네.
지금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꽃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원래 여기까지만 있어서 안이 보였는데 어떤 씨가 이걸 이렇게 가렸어요. 그래서 안이 어떻게 안 보이는 안에가 기름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지하수로 흘러가는 그 기름들을 다 모아서 여기 모아지게 그 모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그 폐유를 담는 탱크가 와요. 옆에 서가지고 왜 우리 화장실 정화조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으로 그 연결해 여기를 서가져 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저쪽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저기 있죠. 저기 하얀 거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카페들 하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본 게 없어. 이거 영상 기지와 관련된 오염 사고는 처음으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온 거는 2001년도 여기 녹사평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가 내려가면요. 녹사평역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땅을 팠더니 지하수에서 이제 기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랬는데 여기 담벼락에 가면은 여기 5번 게이트거든요. 아까 문이 21개 있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지금 미군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5번 게이트예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근데 그게 주유소가 있으니까 그 기름 아니냐가 이제 우리 바깥에 한국 정부에서 막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 측에서는 아니라고 우리한테 지금 절대 그렇게 기름이 나올 리가 없다. 이래고 다 해갖고 이 주변에 있는 주유소를 다 사실 뒤졌는데 아니었어요. 새어 나온 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기름 성분 중에서 J-할이라는 기름이 있어요. 이거가 하나의 등유 종류인데 항공유예요. 항공유. 근데 항공유.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유소에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미측에서는 이런 기름을 아마 항공유를 비행기가 날고 남았던 그 기름들을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엄청 비행기는 미세하니까 그런 기름을 다 빼낸대요. 그런 거를 주택에 사용하는 기름으로 많이 사용을 한대요. 이게 미측이 사용하는 기름인 거야. 그러니까 발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 옥신각신 그 과정이 한 1년 걸려요. 그런 다음 미측이 인정해가지고 저 안에 이제 공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지하수로 오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언제 발생한 사건이냐 이런 거는 그때 2001년도 사건은 아닐 거잖아요. 그게 흘러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미측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이거 언제 발생한 사건이다. 이런 건 안 했는데 어쨌든 그 해에 미측에서는 자기네가 그러면 내부를 정화를 하고 바깥에 새어나왔던 기름은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정화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가 담당을 해갖고 바깥에 이제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요거보다 작게 되는데 여기 이제 간을 꼽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지하수가 지금 지하수 중에서 얼마만큼의 기름 성분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은 냄새가 안 날 겁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냄새가 여기만 서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머리를 찌를 정도로 냄새가 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일반 저길 때는 잘 나진 않습니다. 이게 수가 예, 발암물질이죠. 그쵸? 기준치 1000배가 넘게 나와요. 아직도. 원래는 처음에 나올 때는 한 4000배 이렇게 했다가 점점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500배까지 갔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1000배가 또 넘게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이 이유를 아직은 뭐라고 딱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왜 이렇게 기름 성분이 아직도 안 제거가 되지 않은지. 그런데 어쨌든 2015년, 16년도에 서울시가 계속 이거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안 줄어드니까 이상하다. 니네 정화 안 한 거 아니냐 하네. 정화를 안 했으니까 이게 나오지. 밑 빠진 데 물 붓겠어.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도 요청하고 우리 한국정부도 요청해서 안에를 다시 조사하자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안에 기름 성분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막 벤젠 수치 막 600배, 700배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보고서를 쓰자 그러면은 안에서 정화를 안 한 거이기 때문에 바깥에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안을 빨리 정화해야 된다는 이걸 쓰자라고 했는데 이런 보고서는 공동 보고서는 미측이 합의를 안 해주면 같이 공동 보고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시는 의견을 냈어요. 환경부에 의견을 냈고 그래서 뭐 하루빨리 속박 개정해야 된다 뭐 등등의 내용으로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측은 2003년도에 자기는 다 정화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결과를 보면은 미측이 안에 정화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건 뭐 미국은 이런 결과가 나와도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 16년도에 이제 내부를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비공개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막 보통 1인 시도 하고 막 이러는 곳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안에서 그 관정을 통해 갖고 뽑아내면 그걸 시료는 이만큼밖에 채취를 하지 않아요. 그럼 남는 그 오염된 기름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관정, 질수정에다 붓거든요. 저기도 이제 붓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결과 자체도 저희가 3년 동안 소송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들도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것도 미측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 법으로는 다 국민들이 알 권리나 이런 것 통해서 이게 뭔가 미측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 안 해야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개하면 되는데 우리 정부는 또 이제 미측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한 3년 정도 1심, 2심, 3심까지 해가지고 이제 정보 공개를 하게 나중에 됐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쨌든 시민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선도 하고 그러면 시 땅이니까 그나마 이런 땅을 줬던 거였지. 그래가지고 여기 최근에 이제 9월 28일 날이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신 날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사를 한 건데, 왜 유관순이 여기에 또 갑자기 있어? 이러는데, 요 밑에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그 미군 기지잖아요. 여기가 이태원 공동묘지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역사학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공동묘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나라는 이제 사대문 바깥에 근처에 묘지를 쓰면 안 된다. 이래서 원래 여기는 묘지가 아니었대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일제가 들어오면서부터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한 1908년 정도부터 묘지가 쓰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고를쯤에 또 이제 그 일본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일본 군대가 여기를 자리를 잡으면서 아까 전에 그 둔지산 그쪽에서 강제 이주를 시켰다는 것처럼 여기에 묘지들도 강제 이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에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을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1920년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거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게 이태원 공동묘지에 모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일본 군대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군대의 부지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이장시키게 되는 과정에 이 묘지가 유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서 유실이 됐다 이렇게 나왔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관순 열사의 어떤 뜻을 기려가지고 가장 그 묘지가 잘 보이는 이곳에다가 그러면은 기념비를 모시자 이렇게 돼서 최근에 사실은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번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그래서 유관순 길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제도 지내고 기념식도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부군당이니까 그건 거예요. 죄를 모시는 곳인 거지. 그러니까 동네에 무슨 일 일어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죄를 모시는 건 거죠. 추모 묵념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기 보면은 화를 입는다고 저기 나와 있거든요. 부군당 주위에서 오줌 누면 안 되고 화를 입고, 죄를 지내지 않으면 화를 입고, 무단 침입하면 화를 입고 나오잖아요. 용산은 이 부군당이 많아요. 이태원 부군당도 있고 도강동 부군당도 그래요? 있고 곳곳에 이제 어쨌든 이런 거가 많더라고. 조선시대 때 여기 보면은 왜 이런 거 제당을 지내는 곳으로, 마을에 수호신을 모시는 곳으로 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많더라고요,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기는 이제 메인 포스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메인 포스트. 그렇게 한미연합사가 있는 거고, 이 안에 이제 일제 때의 건물도 대부분 많이 일제 때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저기 노란 해방 이후에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때 소련 사람들의
저기가 기거했던 곳이에요. 저기가. 그 전쟁기념관이잖아요. 네. 느끼시죠? 전쟁기념관 저쪽에 보면은 원래는 저 근처에 저 방송 탑 같은 거 있는 거 저 근처에 보면은 미군들이 그 전쟁 때 죽었던 미군들 전몰자를 추모하는 비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걸 예전 역사책을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만주로 출병했던 일본 군인들을 추모했던 비예요. 그걸 그대로 둔 채에 그게 이름만 밑에 이제 그 막 바꿔가지고 거기에 이제 미군 전몰자들을 추모하는 비로 바꾸고 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미군 기지를 들어가 봤을 때는 봤거든요. 근데 지금 평택으로 그걸 싹 다 이전해 버렸어요. 그러면 흐르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물길이 흐르는 그게 호수 인공호수 말고 물길이 흐르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만초천이라는 네, 만초천이라는 천이 흐르는 곳인데 원래는 우리 그 청파로인 그 숙대 입구에 그 큰 길가 말고 한쪽 한 개만 더 들어가면은 있는 거기에 원효로랑 쭉 이어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밑에는 원래는 만초천이라는 천이 흐르는데 그게 복개를 한 거거든요. 덮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원효로까지 쭉 나와요. 원효로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복개되지 않은 개방되어 있는 하나의 지류가 미군기지 안에 있어요. 만초천의 한 지류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보일 수가 없는데 저 한미연합사 뒤에 큰 나무들 있잖아요. 큰 나무들 뒤에 보면 약간 단풍나무 같은 나무가 이렇게 쭉 줄이 서져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노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소련 군대가 있었다라는 그 앞에 약간 단풍나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실개천 같은 게 있어요. 연도에 용산은 이런 미군기지 때문에 여러 가지 형성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또 다리 가볼 만한 곳들도 여러 곳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마무리하면서 약간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가 왔던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에서 이제 고강동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쪽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길을 찾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쪽 삼각지에서 공덕 방향으로 넘어가면 이제 효창동이 되는데 효창동에 가면 어쨌든 효창공원이 있고 그 효창공원도 원래는 정조의 아들이 죽어서 거기에 묻힌 곳이란 말이에요. 효창원이에요, 원. 원인데 이게 효창공원으로도 일본이 들어오면서 효창공원을 시킨 거예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한 것 같이. 네네네. 거기가 여러 곳도 동시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어떤 흔적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묘를 옮기게 되거든요. 옮기게 되면서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독립 운동가들을 거기 또 모실 수가 있겠네요. 그게 비계되면서. 한양을 가기 전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몽고군도 있었던 적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도 여기 주둔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러일 전쟁부터 해서 일본 군대가 주둔을 쭉 해왔던 거죠. 우리나라 군대를 여기에 주둔한 적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외국 군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